슈리프트는 유아바하가 슈테른리터 고위 멤버에게 부여한 고유 특수 능력이다. 슈테른리터들은 유아바하에게 받은 능력의 약자를 자신의 문자로 삼는다. 사기적인 이 능력인 슈리프트를 얻는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한데, 능력을 받는 대상이 유아바하의 피를 체내에 흡수하기만 하면 흡수한 인물의 특성에 맞게 고유한 능력이 개화한다. 여담으로 유아바하에게 그럴 마음과 의지가 있다면 퀸시뿐 아니라 사신이나 호로, 아랑칼에게도 슈리프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론상 호로하와 마네를 사용 가능한 사신이 유아바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를 유아바하가 받아준다면 해당 사신은 사신, 퀸시, 호로의 힘을 모두 쓸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지젤은 남자이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은 여자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때문에 슈테른리터 멤버들 중에서 지젤과 친한 멤버는 지젤이 남자임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멤버는 지젤이 진짜 여자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 2차 침공 당시 지젤은 기절한 토시로를 좀비로 만든 뒤 퀸시 제복을 입힌 후 자신의 최종 병기로 사용했다. 작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젤이 좀비들의 옷을 커스텀해주는 것은 그의 취미라고 한다. 세 번째, 지젤의 좀비들은 지젤의 피를 많이 받을수록 본래의 힘에 가깝게 되찾을 수 있지만 그만큼 지능까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조종하기 어려워진다고 한다. 때문에 지젤은 밤비에타에게 필요 이상의 피를 부여하지 않았다. 밤비에타가 살아있을 때보다 어눌하고 멍청해진 것은 지젤의 의도인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지젤의 폴슈텐디히 아잘비오라의 능력은 지젤의 슈리프트인 좀비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상대에게 혈액을 묻혀야 좀비로 만들 수 있는 슈리프트 능력과는 달리 폴슈텐디히 상태에서 사용한 기술로는 상대를 물기만 해도 바로 좀비로 만들 수 있다. 첫 번째, 우류의 할아버지 소켄과 아버지 류켄의 이름에 들어가는 켄은 시위현이라는 한자로 퀸시의 능력인 활을 뜻함과 동시에 이시다 가문의 퀸시에게 대대로 붙여온 돌림 이름이다. 하지만 류켄은 아들인 우류에게 켄 문자로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는데 이는 우류는 퀸시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두 번째, 완결 이후 우류는 아버지를 따라 의대를 졸업하고 류켄이 경영하는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여담으로 원장인 류켄은 외과 의사, 우류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소아과에서 근무 중이라고 한다. 세 번째, 퀸시는 호로에 대해 항체가 전혀 없는 종족이라는 설정이 있다. 하지만 우류는 자엘 아포로의 포르니카라스의 공격을 받거나 우르키오라에게 팔이 잘리는 등 호로에게 공격받았음에도 전혀 침식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우류가 퀸시 중에서도 특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네 번째, 류켄의 병원 내부에 있는 기록 보관소에는 오랫동안 모아온 퀸시 종족에 대한 서적이 숨겨져 있다. 우류는 그곳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우류 또한 아버지와 다투면서까지 서적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추가로 류켄의 방에 더 중요한 내용이 담긴 책들이 있다. 애니메이션에서 이 설정에 대한 연출이 나왔는데 우류가 류켄의 서랍에서 유아바하와 퀸시의 역사에 대한 책을 가져가서 읽었고 이 책의 내용으로 인해 우류가 유아바하에게 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을 애니메이션에 담았다. 다섯 번째, 이치고의 엄마 마사키는 사교적인 성격이라 주변인 모두에게 말을 거는 타입인데 때문에 생전에 나이대가 비슷한 우류의 어머니 카타키리와도 친구 관계라고 한다. 쿠보 작가가 슈리프트 능력을 제외한 밤비즈의 신체 능력 강함 서열을 정리했다. 아무 능력이나 무기 없이 맨몸 싸움의 서열은 1위 릴토토, 2위 미니냐, 3위 캔디스, 4위 지젤, 꼴찌 밤비에타고 블루트를 포함한 신체 능력의 서열은 1위 릴토토, 2위 지젤, 3위 미니냐, 4위 밤비에타, 꼴등이 캔디스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6탄전을 통해 슈리프트 능력이 발동되는 릴토토의 신체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상대에게 피를 붙여야 발동되는 좀비 능력을 가진 지젤은 피를 내야 하니 공격은 당하되 치명상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블루트 위주로 단련한 것으로 보이며 미니냐는 슈리프트 능력으로 신체 능력을 뻥튀기 시킬 수 있기에 딱 평균 정도의 단련만 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 능력이 하위권인 밤비에타가 밤비즈에서 최강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건 슈리프트와 폴슈텐디히 전투 능력이 나머지 멤버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메달리온은 슈테른 리터들이 사신의 만해를 강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이다. 이 도구의 원리는 유아바하의 기술 중 상대의 힘을 빼앗는 주술인 장크트 알타르를 응용하여 만들었고 이를 보급화한 것이라고 한다. 메달리온의 약점은 작중 우라하라가 밝힌 바와 같이 퀸시에게 독이 되는 호로 성분을 사신에게 주입시킴으로써 만해를 되찾거나 강탈을 방지할 수 있다.
때문에 마네의 호로의 힘이 섞여있는 이치고와 긴조의 마네는 메달리온으로 빼앗지 못한다는 작가의 오피셜 언급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마네의 호로화로 메달리온에 방지하는 것은 호로 성분이 약점인 퀸시가 마네 강탈을 시도할 때만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데, 슈테른 리터 중에서도 상위권 강자인 키르게가 이치고의 마네를 강탈 시도했을 땐 메달리온이 아예 통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됐지만, 키르게보다 훨씬 약한 호로인 이반이 이치고의 마네를 강탈 시도했을 땐 천쇠차머리 뜯겨나가다가 이치고가 메달리온을 쳐낸 것으로 묘사됐기 때문이다. 영왕궁 침략 당시 여왕의 왼팔이라 불리는 페르니다에게 팔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다. 이는 페르니다가 평소엔 불완전한 사람의 형태로 활동하지만 제정신을 잃을 정도의 강한 자극을 받으면 본 모습인 여왕의 왼팔로 바뀐다고 한다. 하쉬발트의 슈리프트는 B, 절친인 버즈비의 슈리프트는 H로 서로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알파벳이 능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작가의 언급에 따르면 이는 이 둘이 절친임을 강조하기 위해 넣은 일종의 장치라고 한다. 여담으로 하쉬발트는 버즈비를 죽인 직후 미래가 보인다는 것은 잔인한 힘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하쉬발트가 올마이티로 자신이 유아바하에게 버림받고 그 유아바하마저 패배하는 미래를 봤기 때문이다. 버즈비와의 우정과 유아바하에 대한 충성 중 후자를 선택했지만 유아바하에게 배신당하는 미래를 절친인 버즈비를 죽인 직후 알게 된 것이다. 켄파치가 마네를 사용하여 제라드를 반으로 갈랐을 때 퀸시 크로스가 튀어나와 몸을 다시 붙여 부활했었는데, 작가에 의하면 이 퀸시 크로스가 제라드의 핵이라고 한다. 제라드가 켄파치, 토시로, 벼쿠야의 맹공에도 계속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육체는 계속 파괴돼도 결국 핵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이 사실로 보면 영왕궁에서 니마이아에게 한방에 순삭당한 이유는 초복의 일격에 핵이 파괴당하여 부활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퀸시 1차 침공 당시 가짜 유아바하를 연기한 로이드 동생은 상대의 기억만을 복사하는 능력자로 유아바하의 기억만을 복사한 것 치곤 엄청난 전투력을 선보였다. 켄파치를 쓰러뜨리고 마네를 사용한 야마모토를 상대로 어느 정도 버티면서 유아바하의 고급 기술을 사용하는 등 슈테른 리터 일반 멤버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때문에 로이드는 임무의 특성상 유아바하에게 힘을 더 받은 것이 아니냐, 혹은 사망 전 친위대의 멤버였을 수도 있다는 등 전투력 논란이 있었다. 이에 쿠보 작가가 로이드의 진정한 능력에 대해 밝히면서 이 논란은 자연스레 해결되었는데, 로이드 형제는 각자 복사한 대상의 힘과 기억의 모든 것을 카피할 수 있고 서로 반대되는 것은 70에서 80% 카피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로이드 동생이 켄파치를 쓰러뜨리고 야마모토를 상대로 버티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슈리프트 능력으로 유아바하의 기억 100%와 힘 75%를 복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슈테른 리터 제2이자 웨코문도의 통괄 수렵 대장을 겸직한 키르게 오피는 슈리프트의 이 능력을 주로 이용하여 싸우는 다른 슈테른 리터 멤버들과는 다르게 영자를 이용한 화살이나 난장청개 등 퀸시의 기본 전투법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키르게는 슈테른 리터의 전투술 지도 선생이라고 하는데, 알파벳을 부여받은 슈테른 리터 중에서도 키르게의 제자가 있다고 할 정도로 퀸시 기본 전투법에 충실하다고 한다. 키르게는 전투에 적합하지 않은 슈리프트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영자를 모아서 싸우는 퀸시 본연의 전투법을 극한까지 수련한 것으로 보인다. 폴슈텐디히를 사용하는 키르게는 주변의 영자를 흡수하고 이를 다루는 능력이 모든 퀸시 통틀어 가장 뛰어나다고 한다. 이는 키르게의 폴슈텐디히인 피스키엘의 능력으로, 이 능력 덕분에 키르게는 아이온의 힘을 흡수하고 다뤘지만 이치고에 의해 폴슈텐디히가 깨지면서 아이온의 힘을 다룰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주변 지형지물의 영자 정도만 흡수했던 다른 슈테른 멤버들과는 달리 대장급 전투력을 지닌 아이온을 단숨에 흡수하고 이노우에나 차드까지 흡수할 뻔한 것으로 봤을 때 키르기의 영자 흡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드리스콜 베르치의 슈리프트 오버킬은 아군이든 적이든 짐승이든 뭐든지 죽이면 죽일수록 스택을 쌓는 방식으로 신체 능력이 강해지는 능력이다. 단순 설명만 들었을 때 이 능력으로 얻은 힘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쿠보 작가의 부연 설명에 의하면 수면, 식사, 실신하는 것으로 버프가 끊긴다는 엄청난 페널티가 추가됐다. 실신은 그렇다 치고
하루에 한 회 이상 수면이나 식사를 해야 하는 인간의 특성상 드리스콜은 최소 하루에 한 번 반드시 능력이 리셋된다는 것이다. 이 페널티로 드리스콜은 능력 유지를 위해 잠도 못 자고 공복을 유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밈이 생겼다. 베레니케 가브리엘리는 1차 침공 당시 캠파치에게 순삭당한 퀸시 3인방 중 한 명으로 제대로 된 전투씬 하나 없이 죽어서 그의 슈리프트인 Q 능력에 대해선 전혀 밝혀진 바가 없었다. 이후 애니메이션 특전으로 베레니케의 능력이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퀘스천이라는 능력에 걸맞게 베레니케가 질문을 하면 지명된 자는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모종의 페널티가 생기는 능력이다. 작중 베레니케는 캠파치에게 질문을 하였지만 캠파치의 청각은 제롬에 의해 일시적으로 들리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